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유니버시티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익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DMR 공정의 잠재적 폭발 위험성을 고려한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발표 순서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너런트 리스크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린 다음에 최적화 방법론과 DMR 프로세스의 소개를 드리고 최종 솔루션 프로시저와 프로젝트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런트 세이프티를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를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디자인 프로시저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디테일 디자인을 통해서 P&ID나 플랜트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결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이너런트하게 세이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단계보다는 시뮬레이터와 어떤 이너런트 세이프 툴을 통합을 시켜서 디자인 단계에서 이미 위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공정을 설계를 하고 디테일 디자인을 들어가야만 추후에 이제 P&ID라든지 플랜트 레이아웃이 결정된 다음에 해결 어나리시스를 해도 좀 더 안전한 공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QRA하고 이 이너런트 리스크 어나리시스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퍼포 목적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QRA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요. 이 IRA는 이제 컨셉추얼 디자인 단계에서 시뮬레이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목적이 QRA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나 가이드를 맞추기 위한 스터디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IRA는 어떤 레귤레이션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아니고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위험성을 이제 잠재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디자인을 찾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이제 그 이너런트 리스크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익스플로전, 폭발에 대한 이제 결과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스플로전 컨시퀀스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방법으로 이제 총 5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펙티브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단계도 맨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머블 리밋을 어퍼 플레이머블 리밋과 로어 플레이머블 리밋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킹을 가정을 해서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디스차지되는 레이스는 어떤 시스템의 압력과 그 다음에 대기압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의 크리티컬 프레셔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서 이것이 초크 플로우로 누출이 될 거냐, 논초크 플로우로 누출이 될 거냐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크 플로우인지 아닌지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러고 나면 이제 디스차징 레이스는 논초크 플로우와 초크 플로우로 나눠서 디스차징 레이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된 모든 양들이 폭발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퍼전 모델을 통해서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실제 폭발에 참여를 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CCPS와 TNO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패시브 디스퍼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노출된 양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폭발에 참여를 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하기 위해서 맥시멈 플레이머블 레이쇼 컨디션을 만족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총 이제 플레이머블 매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매스를 바탕으로 해서 TNT 이퀴버런스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고 1psi의 오버프레셔가 미치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거리를 목적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최적화 방법론은 스토캐스틱 방법론 중에서 CMA-ES 방법을 썼고요. 일반적으로 그 스토캐스틱 방법, 그 최적화 방법론들은 크게 이제 3개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더 좋은 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민 벡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텝 사이즈 시그마, 그리고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쉐입을 나타내게 되는 코베어런스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더 좋은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평균은 그냥 이제 셀렉션된 평균들이 아니고 이제 셀렉션된 더 좋은 해들 중에서 더 좋은 순서대로 웨이트를 줘서 조금 더 평균이 좀 더 좋은 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코베어런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랭크뷰 업데이트라고 해서 기존의 평균에서 더 좋은 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있는지에 대한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코베어런스를 하나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랭크원 업데이트라고 해서 평균의 이동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계속 누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랭크 뮤 업데이트를 사용을 할 건지 랭크 원 업데이트를 사용할 건지는 이제 추징 레이시오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두 가지 업데이트를 얼마만큼 이제 기존의 코베어런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 건지 러닝을 해줄 건지는 이제 러닝 레이시오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택 사이즈 시그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평균의 이동이 업그레이드를 해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시그마를 좀 더 인크리즈해서 증가를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실행을 시키고요. 어떤 평균의 값의 이동이 거의 없다면 그러면 점점 이제 시그마를 줄여서 그 부분에서 새를 찾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 방법론들은 컨스트레인트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인피저블한 인디비주얼들에 대해서 리젝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압력이 뒤바뀌었다든지 플런드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루트가 아예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문제를 풀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리젝션을 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페널티 펑션을 주어서 페널티 펑션으로부터 최적화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솔루션 스트래티지를 구성을 해보면 이밸리에이터는 맨넷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터는 이제 할시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시스에서 맨넷 그 이제 서버다이나믹 문제가 풀리고 나면 연력학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머티리얼 밸런스들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코노믹 밸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너런트 리스크 어널리시스 결과값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하는 이제 CMA ES와 결합을 시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상 공정은 LNG 에카 공정이고요. 이 에카 공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N2 익스펜더를 쓰던 거에서 오프쇼어에서도 대용량의 이제 오프쇼어 LNG 터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MR 공정들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세이프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MR 공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 있고요. EMR 공정은 이런 이제 MR 공정 중에서 그래도 오프쇼어에 적용하기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공정이고, 맨 앞쪽에 이제 프리쿨링에서 첫 번째 MR이 이제 프리쿨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MR2는 이제 프리쿨링, 그다음에 콘덴세이션 쿨링, 점프 쿨링까지 이제 모두 돌아다니면서 액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배열부는 총 22개가 되고요. 22개는 이제 각각 MR1과 MR2의 가장 낮은 압력, 그 다음에 중간 압력,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압력을 각각 3개씩 해서 내볼게고요. 컴포지션 10개, 그 다음에 쿨러가 이제 중간에 컴프레션 다음에 쿨러가 있게 되는데 쿨러가 템퍼러처, 쿨러의 아웃렛 템퍼러처가 각각 MR1과 2에 2개씩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쿨링 다음에 LNG의 온도, 그 다음에 프리쿨링 다음에 LNG 온도도 2개 해서 총 22개 되고 있고요. 컨스트레인트는 LNG 힐익체인저 쪽에서의 미니멈 템퍼러처 어프로치하고 쿨러에서의 미니멈 템퍼러처 어프로치, 그리고 이제 컴프레셔의 앞쪽에서 리퀴드 페이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쿨링워터와 일렉트리시티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티브 밸류도 약 이제 200 제너레이션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 디자인 배열력을 역시 200 제너레이션 이상부터는 어느 값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약 12만 달러 퍼 데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 결과를 가지고서 이들 이제 스트림들 중에서 어느 스트림이 가장 위험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 인덱스를 도입을 했고요. 이 인덱스는 이제 덴시티 프레셔, 에너지, 컴프레서빌리티의 4개의 값을 표현을 해서 곱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이제 스트림에 대해서 이 인덱스를 표현을 해 보았고, 이 중에서 이제 그 1.2라고 하는 평균보다 높은 스트림들 중에서 총 5개의 스트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들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너런트 센티 옵티메이션으로 바꾸면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펙티브 디스턴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코스트를 최소의 코스트에서 약 0.5에서 20%까지 가까이 경우에서 이제 증가가 가능하도록 이걸 컨스트런트로 둬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 증가 내에서 최소의 디스턴스를 찾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이제 풀이하는 방법 프로시디어는 이제 하이시스를 통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루프가 컨버전스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서 리젝션 메소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목적 함수를 가지고서 실메인 ES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샘플링된 포인트들 중에서 이제 잘못된 인피저블한 인디비주얼들에 대해서도 역시 리젝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결과에서 보시면 MR1과 MR2의 이제 디스턴스가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증가를 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MR2가 더 이제 디스턴스가 길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10% 정도의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증가한 후부터는 MR1과 MR2가 이제 비슷한 디스턴스를 보이면서 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 오른쪽에 이제 그 표는 최소 오퍼레이팅 코스트에서부터 코스트를 증가를 시키면 이 이펙티브 디스턴스가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1m의 이펙티브 디스턴스가 줄어들 때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증가를 했는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펙티브 디스턴스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래쪽 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는 이제 MR 플로우를 조금씩 증가를 시키면서, 두 번째 이제 MR 프레셔를, 특히나 이제 MR2의 프레셔를 낮추는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을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아까 선정했던 5개의 스트림들에 대해서 이펙티브 디스턴스, 디스차이징 레이트, 플레이머블 S를 각각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MR2가 이제 좀 위험한데, 그 MR2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MR208번 스트림이 가장 이제 이펙티브 디스턴스가 커서 위험한 스트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MR1도 이제 중에서 MR108번이 요 이제 MR208번하고 같이 만나서 가장 위험한 스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는 우선은 이제 이너런트한 세이프 디자인을 위해서 인티그레이티드 방법론을 사용했고, 이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메소드는 시뮬레이터와 QRA를 일단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도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러리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리스크 팩터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시뮬테니어스한 솔루션이 가능해졌고, 페널티 메소드와 리젝션 메소드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컨트롤한다든지 컨스트레인트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